저희 아버지는 올해 1월 22일 서울 마포구 서교동 395, 190 근린 신축 공사 현장에서 미장 작업중 2m 높이 비계 상부 위에서 떨어지셔서 일주일간 병원 치료 중 결국 돌아가셨어요. 그 아버지가 출학 당시에 이제 안전모나 이런 걸 지급받지도 못했고 착용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머리부터 떨어졌었고, 그래서 뇌출혈 및 뇌 손상으로 돌아가시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사고 후에는 사실 사고 직후에는 아버지 수술적 치료를 할지 아니면 경과를 봐야 할지 그런 긴박한 문제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 유가족이 뭐 사고 원인이라던가 회사가 어떤 지금 그 입장이 있고 이런 것들을 헤아려볼 여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이렇게 아버지가 일을 하다가 사망한 경우에는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 사망 선고를 저희가 1월 29일 밤 8시 22분에 받고서 1시간 이내로 이제 경찰이랑 이제 형사분들 도착하셔가지고 아버지 상태를 보시고 저희 가족 얘기를 들으시더니 부검을 해야 할 것 같다 해서 이제 부검을 진행을 하였고, 지금은 경찰 조사하고 그리고 노동부 조사가 완료되어 가지고 6월 13일 날 서울 서부지검으로 통지가 돼서 지금 그걸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 아버지 구급 때 실려갈 때 그때 현장 소장이 동승을 했었으니까 그날 당일에만 전화 연락이 있었는데 저희도 그때는 정황이 전혀 없었어요. 아버지 사고 얘기 듣고 국립중앙으로 급히 갔고 이러면서 그때는 연락이 잘 닿지 않았는데 아버지 이제 물건 전화 연락이 돼서 저희가 현장 소장이고 아버지 물건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만나고 싶다라고 했는데 그때 저희는 밤 7시에 또 CT 촬영이 있고 그때 수술력을 결정하고 그때 다시 오라고 해서 그때 다시 집에 수원에 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만나지 못했고 그때 이후로 장례 말고는 한 번도 얼굴을 본 적도 없고, 연락이라고 하면은 이제 그때 사고 당일 그리고 그 이후에 저희가 이제 산재 이제 유족급여나 이런 부분을 신청해야 될 게 있어서 거기에 대한 정보를 묻느라 문자를 제가 현장 소장이랑 몇 번 한 적이 있었고, 그 이외에는 뭐 다른 연락은 없었고 문자 몇 통 받은 게 다입니다. 문자 연락도 아버지가 이렇게 되셔서 자기네 또 황망하고 안타깝다라는 내용이었지 구체적으로 아버지 어떻게 돌아가셔서 자기네들 책임 소재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드린다 이런 부분은 아니었고요. 그냥 깊이 사죄드린다라고 했는데 무엇을 사죄하는지에 대해서 알 수 없었고, 그래서 제가 이제 회사한테 사과를 요구를 했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정확히 알고 싶다. 회사에서 생각하는 아버지 사고 원인이 무엇이냐. 그래서 그거를 제가 변호사를 통해서 회사에 요구를 했는데 회사에서는 A4 용지 달랑 한 장 팩스로 보내왔더라고요. 그 내용에는 뭐 안전모 지급 이런 거 전혀 없었고 한파의 추운 날씨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렇게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그 이외에 뭐 다른 내용은 전혀 언급이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사고 원인을 이제 알려고 노동부 또 경찰에서 연락해서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계속 저희 유가족들 연락해서 묻고 파악을 한 거는 안전모 지급이 되지 않았고 이동식 비계가 굉장히 불안정하게 설치되어 있었으며 거기서 작업하다가 언제든 넘어져도 받쳐줄 안전 난간도 설치되어 있지 않다라는 걸 저희가 확인을 한 상태였었어요. 그래서 그런 잘못을 알고 있는데 저희가 먼저 말하지 않고 사과를 원하고 회사가 왜 그렇게 안전모 지급하지 않은지 이런 부분은 사실 듣고 싶어서 그렇게 요구를 했었는데 한파의 추운 날씨라고 해서 사실 그 사과를 받고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고 회사를 조금 덜 미워할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사실 그거 보고 더 분노하게 되고 화가 났습니다. 슬펐고. 저희 이제 변호사 손익찬 변호사님이 저희 입장을 대변해주고 계신데
이제 제가 사과문을 요구하고 뭐 다시 그 팩스 한 장을 받는 이 과정에서 그 회사 측 변호사가 뭐 다 알만한 상황 아니냐, 원하는 금액을 부르면 맞춰볼 테니 원하는 금액이 얼마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손 변호사님이 그 말을 제게 전해주시면서도 사실 이것도 이제 따님이 듣기 불편하지 않게 조금 완곡해서 표현을 본인께서 하신 거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아마 대충 어떤 느낌, 뉘앙스로 얘기했을지는 상상이 가는데, 적절한 먼저 사과 없이 잘못된 인정 없이 뭔가 합의를 하겠다는 건 합의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는 뭐 전혀 고려치 않고 그냥 그 말 귀뚱으로 듣지도 않았습니다. 사실 인율종합건설이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중대재해처벌법이 1월 27일 날 확대가 되면서 저희 아버지 사고는 22일이잖아요.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기존의 사람안전보호법으로 그들을 처벌을 받는데, 이제 처벌이 워낙에 뭐 벌금형이라던가 아니면 집행유예라던가 이렇게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저희 유족들은 정말 지금 너무 개탄스럽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을 계속 하려고 이렇게 인터뷰도 하게 되고, 또 석채님, 고 정순규님 자녀분 석채님과도 함께 시위에도 참여하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뭐 산재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게 없어서 인터넷 서칭 정도 해보면 다 산재 관련된 변호사를 못 봤는데 돈 많이 받아주겠다 이런 내용의 글들만 있고, 어떻게 뭐 이런 그 다시는이라던가 뭐 진실의 힘 이런 그 산재 피해자 모임이 있다라는 걸 전혀 인지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뭐 노조 그런 데도 전화해보고 했는데 다 도와줄 수 없다고 해서 완전 절망하고 있었다가 제 사정을 아는 지인이 진실의 힘이라는 뭐 그런 단체가 있다더라 해서 검색해서 봤더니 진짜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기 한번 연락을 해보자 했는데 전화는 안 받았었고, 그때 또 설날 명절이 또 연휴였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메일을 길게 썼는데 답장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마저도 아무도 없구나, 우리 유족 진짜 달랑 이렇게 남았구나. 그때 또 경찰 조사도 받고 이럴 때라서 굉장히 힘들 때였거든요, 저희 가족이. 그런데 그때 마침 석채님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그리고 정우중 활동가님, 그 진실의 힘 그분한테도 연락이 와가지고 그때 처음으로 손이 닿아가지고 이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뭔가 산업재해를 얘기를 했었을 때 이게 굉장한 문제라고 생각을 대부분들은 안 하죠. 그냥 그래? 또 그렇게 일어났어? 그래서 좀 그런 대부분의 제 지인들이나 이제 주변 사람들 이렇게 반응을 보면 더 우리나라가 좋아질 수 있을까? 근데 야, 그런 일이 났으면 안 되지, 이러다 사람이 죽으면 안 되지, 자꾸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을 하고 이것들이 크게 이슈가 되고 하면은 일말에 조금이라도 변화가 좀 되지 않을까 싶은데, 특히 뭐 고용노동부, 형사 이런 공직에 계신 분들이 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세요. 그런 것들을 보면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는, 사람들이 진짜 많이 죽고 있구나 막 이런 거를 느끼면서도 이게 나아질까 싶은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아마 모든 유가족분들이 그래서 싸우고 계신가 아닐까 싶어요. 시간이 오래 지나도 싸우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저는 3교대 간호사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간호사 일과 또 아버지 일을 이 중간에서 그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일을 할 때는 감정을 배제하고 일을 해야 되는데, 난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또 회사, 변호사, 또 노동부, 또 형사, 병원 막 이런 일에 치여가지고 그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일상 지켜내면서 아버지의 자녀로서 도리는 또 다 할까, 그 중간지를 찾는 게 너무 힘들고 사실 지금도 그게 좀 버거워요. 근데 내 선에서 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하자 하면서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5년씩 10년씩 싸우신 분들을 보면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 영상을 이제 여러분한테 이제 공개가 되는 거라면 제가 처음에 산재 저희 아버지가 겪었을 때 정말 허둥지둥했거든요. 적절한 대처도 못하고 너무 놀라고 슬프기만 하니까. 다른 산재 피해자분들이 혹시 또 산재라는 검색어를 치고 자기 아버지나 자녀나 친구나 이런 상황을 겪고 있다면 그 단체의 도움을 받아서 같이 하셔야지 혼자는 너무 힘이 듭니다. 그리고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일하다가 사람이 죽는 건 정말 비정상적이고 잘못된 일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워낙 산재 사고가 많아서 그런지 이게 국민적 합의가 좀 잘 안 되는 게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하는 것도 그 관련된 기사를 읽어보는데 자영업자들이 그 법 확대 시행에 불안해하고, 근데 사실 자영업자분들 뭐 음식점을 하신다거나 이런 분들이 중대재해하고는 거리가 정말 멀거든요. 사실상 정말 요번 24년 1월 그 1분기에도 138명이 돌아가셨대요. 근데 보통 건설 현장이라던가 공장 이런 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사람들이 계속 138명이나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를 되면서도 죽었다고 하는 거는 아직 우리나라가 산업안전에 대해서 이 인식이 아직 좀 덜 부족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산업재해가 어떻게 발생을 해서 산재 피해자라던가 이런 부분을 돕는 것도 방법이지만 사실 예방하는 게 가장 중점이잖아요. 예방이 더 중요한 부분이니 저도 앞으로 이 아버지 사고를 계기로 우리나라 산업안전에 있어서 같이 목소리를 높이는데 계속 함께 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그 산업안전과 사람이 일하다 다치고 죽는 부분에 있어서 같이 저희와 고민해 주시고 그 일에 공감해 주신다면 앞으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이라던가 산업안전의 부분에 있어서 어떤 뭐 정치적인 사회적 이슈가 있었을 때 관심 있게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